안녕하십니까. 백광부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부입니다. 오늘은 대선 시즌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유력 대선 주자 혹은 정치판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홍카콜라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가진 홍준표 전 야당 대선 후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홍준표 씨가 지금 이준석 위원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제가 이준석 위원은 사주가 좋고 앞으로 목화 세운이 오고 있고, 또 40대쯤이면 또 화가 크게 오기 때문에 괜찮다, 사주가 이제 계속 좋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준석 위원을 좋아하는 정치적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주가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목화 세운이 있으니까 이준석 위원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 전 대통령 후보, 전 대표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운세가 점점 하락하는 시기고요. 그럼 왜 그런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생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주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정인편인 세력이 매우 강한데, 여기 상관을 써야 되는데 이 상관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정축시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축시로 보면은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가 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이력과도 맞아 들어갑니다. 이 사주는 지금 굉장히 신강한 사주죠. 수의 세력이, 정인 편인 세력이 을을 생겨하기 때문에 신강 사주입니다. 신강하고, 그리고 격국은 해종 임수의 동기인 계수가 연월에 투출했으니까 편인격이 됩니다. 편인격 사주니까 굉장히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약간 아웃사이드의 기질도 있고, 그리고 조금 괴팍하면서 그런 고집도 있습니다. 그게 편인격 사주의 특징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대략 편인격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용신은 신강한 사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신상관이나 편재, 정제편재, 정관편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면은 식신상관 아니면은 재성이 용신이 되는데, 재성은 인성을 극하니까 식신상관은 이게 순조롭게 풀어내니까 둘 다 용신이 될 만한데, 이 재성은 이게 지금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사축 반합이 약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합이 되면 제가 일단 용신 후보에서는 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좀 토국수학에는 이 사축 반합으로 금기운도 생기고 있고 해가지고 용신을 삼기가 좀 곤란합니다. 너무 큰 세력에 너무 약한 용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식신은
바로 일간 옆에 있으면은 식신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하고 거리를 두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일주에 지지에 해가 있긴 하지만 이 대각선 방향은 조금 약합니다. 작용력이. 그래서 일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식신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식신 정화입니다. 희신은 토고. 그리고 신강하니까 흉신은 수가 제일 흉하죠. 수가 흉합니다. 목도 흉합니다. 금도 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식신 상관하고 관성은 상극관계니까 금도 약간 흉합니다. 그냥 보통인데 약간 흉하다. 화토가 좋고 목수가 흉합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시면은 초년에 신유술로 금방향입니다. 특히 이때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신이 을을 충하면서 그리고 사유축 금국이 있으면서 아주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봅니다. 그리고 24대운 경신대운 1982년 임술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 술대운이 토가 오니까 인성을 제어하면서 관행이 중화를 이루니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운에. 그리고 87년부터 용신 화대운이 30년 동안 시작되고 또 여기까지 길게 보면은 35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용신이 시작됐거든요. 2017년부터. 목은 제가 말씀드릴 때 흉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강한 사주에 목이 신강한데 또 목이 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력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세를 떨쳤죠. 그리고 99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정계를 떠납니다. 이때가 기묘년입니다. 묘가 왔죠. 해묘 합으로 목기운이 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신사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사가 화죠. 여기 화대운에 화세운이 왔으니까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이때도 진, 화대운의 토세운, 도지사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인묘진 목대운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화의 영향력도 있고 또 진이 처음부터 오면 토의 목보다는 토의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좋은데 그런데 점점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쇠퇴하는 운이 됩니다. 이때 2017년에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2위를 하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후에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판에서 힘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때도 유금 와서 사유축이 되면서 흉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세운에는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하죠. 사주상으로, 운명상으로는. 제가 이때 안철수 캠프에 있었었는데, 제가 안철수 사주도 봤고, 다 봤는데, 홍준표 사주는 최근에 어제 봤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한번 봤는데, 안철수가 초반에 문재인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었죠. 4월 초쯤에는 거의 문재인 후보하고 차이가 뭐 4%포인트밖에 차이 안 날 정도 우길승천하는 그런 기세로 달려왔고, 그때 막 안철수가 막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현주 의원도 철새처럼 날아들었고 뭐 그랬는데, 저는 그때 안철수의 자강론이 틀렸다고 캠프에서 혼자 막 하다가, 이러면은 안철수 대통령 당선은커녕 3위로 떨어진다. 보수의 세력을 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가 안철수의 표를 줄 리가 없고, 그 표가 전부 다 홍준표로 간다. 그래서 문재인은 4조가 좋아서 1등을 하고 홍준표가 2위를 하고 안철수는 3위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캠프에서 아무도 제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전략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4월 초에 캠프를 제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제가 홍보 팀장이었는데 전략팀으로 보직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2017년 좋긴 좋은데 사유축 금고래에서 흉신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위니까 뭐 그럭저럭 체면 치레를 하는 낙선이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사주도 그렇고 그때 상황도 그렇고 안철수 전략도 틀렸고 홍준표는 아직 역부족이고 해서 했는데 예상대로 문재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때 이후로 금수운이 오기 때문에 홍준표는 계속 세운상으로 추락세를 보입니다. 현재 지금 신축인데 축토이지만 이게 또 해자 쪽이 영향이 되고 금이 강하니까 별로 안 좋은 시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그 편인격의 그런 나쁜 성향, 꼰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자꾸 강해지면서 자꾸 위축됩니다. 지금은 또 이준석 위원한테 또 제지를 당하고 하면서 자꾸 입지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사주를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했는데 좀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좋다 싫다 이런 호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주 있는 그대로 드린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안 좋습니다. 이 인묘진이 진도 사실은 목방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목흉신대운의 영향을 받고요. 점점점 목이 세지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흉이 점점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점점 고약해집니다. 약해지죠. 고립되고 약해집니다. 세운도 또 신축년 지나면 이민년이고 수목이고 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호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준석 위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제가 사주는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괜찮아진다. 그리고 나중에 40대에 술 대운하면 진짜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주가 이제 운세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소멸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개운법이나 뭐 처신법이나 그냥 그것을 알고 뒤에 후계자에게 권한을 물려주는 게 제일 좋은 처신이고 개운법이죠. 어쨌든 오늘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치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